저는 47살이고요. 이름은 김연희라고 합니다. 태어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요. 제가 4년 전에 2011년 6월 3일 날 평양을 떠나서 중국의 사촌 언니 집에 해외 여행을 나오게 돼요.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진상이 날을 따라 더욱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남조선의 종교단체와 한겨레는 기자회견과 기사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는 제목으로 남조선에 강제로 끌려간 우리 국민의 송환 요구 소식을 전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름은 김연희. 그는 2011년 5월 20일 중국 산동송에 친척 방문을 갔다가 중국 고관군에게 속아 여권을 빼앗기고 그해 6월 16일 남조선으로 끌려갔다. 그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남조선으로 간 그날부터 합동신문센터에서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했다. 저는 여기서 살 생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죽어도 이 국정원에서 나갈 수 없다니까, 국을 서약서를 써야만 내보내주겠다니까 그냥 나가서 여권을 받아서 그 중국으로 갈 생각으로, 저국에 갈 길을 찾을 방법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내 우사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위협하고 강제로 요구하는 대로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 때문에 천만금을 줘도 나는 내 가족 떠나서 탈수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나를 낳은 저국이고 내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내 혈육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이 부모 자식을 갈라놓는 것, 천륜을 끊는 것, 이게 가장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든 어떤 사상과 체제가 정권이 있든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국가가 천륜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나를 강제적으로 잡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판문점 앞에서 분신 자살해서라도 시체라도 해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도 내 땅에, 내 저국에, 내 부모 곁에 묻히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나 정보원 놈들은 그의 요구를 무작정 묵살해버렸다. 한겨레의 기자가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남조선 국민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입니다. 김일성 주석님은 저의 친부모와 같으신 분, 저의 육체와 영혼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은 남쪽에 억류되어 있지만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김연희는 지난 2013년 7월 1일 동아시아컵 쟁취를 위한 북남 여자축구 경기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정신없이 달려와 우리 선수들 응원석에 자리를 잡았다. 북남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애국가가 울릴 때 그는 응원석에서 정중히 일어나 넋지는 흥분을 안고 큰 소리로 애국가를 따라 불렀다. 이날 경기를 승리로 결석한 위도운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응원석을 향해 인사를 할 때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만세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선만 뻗치면 다가올 거리에 조국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따라 꿈결에도 그리운 조국으로 평양으로 당장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그는 터지는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가서 실제 보니까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국이 막 내 앞으로 막 날리면서 그때 이겼어요. 막 울면서 막 뛰어도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진짜 혈압 치는 거예요. 얘들은 내일 평양 가는데 내일은 내 고향에 갈 수 있는데 난 왜 못 가지? 막 까놓고 싶고 막 팍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난 대체 뭐니? 왜일까? 난 왜 여기 붙잡혀있지? 왜 못 가지? 난 왜 가져가고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지?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이 되었다.
조국으로 가고 싶다고 중국 심양의 우리 용사관에 전화를 했다는 것과 북남 축구 경기가 진행된 바로 그날 경기장에서 그 무슨 정보 자료를 북여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그의 말과 행동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남조선 당국은 그를 간첩으로 밀어붙였다. 김연희 여성을 조사한 남조선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라.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줬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오는 진술입니다. 예, 줬는데 예. 그날 밤에 저녁 때 경찰관들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변보호 담당자가 월드컵 경기장 축구 구경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던데. 예. 근데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팀장님도 좀 얼토당토 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하시네요. 그죠? 아이고 상당히 많죠, 진짜. 예. 상당히 많죠. 보라, 진실은 이렇다. 그가 간첩이라니 궤변이면 이처럼 황당한 궤변이 어디에 있으며 날조면 이처럼 파렴치하고 뻔뻔한 날조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남조선 당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그는 항의의 표시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죄 아닌 죄로 대구구치소에도 잡혀 들어갔으며 올해 4월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선고받았다.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무고한 우리 주민을 잡아가두고 가준악행을 다하는 남조선 당국은 무지막지한 깡패 집단이며 국가보안법은 지구상에 하나뿐인 말 그대로 인륜 파괴법, 인권 말살법이다. 김연희 여성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꿈결에도 바라며 그의 가족들은 말한다. 네, 김연희 아버지입니다. 내가 좀 집을 떠난 지가 좀 4년째 되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은 시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의 진짜 죽다시피 하던 병에 걸려서 겨우 일컷 세워가지고 지금 자기 친척들 만나자고 떠났는데 거기 가서 지금 심한 간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 상태에서 갔는데 지금 4년째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나나 노친애나 온 가족이 좀 걔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친애가 더군다나 지금 난치병에 걸려서 진짜 병원에서는 그래서 진짜 1년이면 끝난다는 병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 1년은 지났고 그러다 나니까 딸에 대한 그림이 더 간절하고 진짜 이러다가 죽기 전에 딸을 보았는지 안타까운 마음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좀 연희가 없기 때문에 나도 진갑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노친애가 심한 병에 걸리고 올해 이제 12월 20일이면 노친애 진갑입니다. 그래서 노친애 병이 중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그럼 할 수 없이 엄마 아버지 합해서 진갑을 12월 20일 날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좋기는 연희가 현재 병 상태가 어떠한지 말씀은 또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맏딸 김연희가 떠날 때만 해도 인차 오겠다 했댔습니다. 한 2개월 있다 오겠다 했는데 야가 오지 못하는 것을 병이 몹시 급한 머리다 하고 친척들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너무 소식이 없어서 너무 신경 쓰고 울고 그러다 나니까 내가 자연히 신경을 쓰다 나니까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저 딸이 빨리 와서 그저 병이 좀 더 나서 더 있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 진갑을 계기로 오겠는지 오직 그리움밖에 없습니다. 딸 보고 싶습니다. 연희를 생각하니까 점점 더 연희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연희가
항상 집에 있을 때도 엄마하고 아버지가 둘이 이중창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볼까 합니다. 내가 왜 이 노래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연희가 늘상 엄마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즐겨했고 그 노래 부르면 기뻐했고 했기 때문에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더욱더 엄마 아버지를 더 생각해서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병사시절 나는 저와 언제나 그리워하며 세월은 흘러가도 더욱 그립네. 불기석을 헤치며 넘은 곡의 그 얼마냐 목숨보다 저국이 귀중함을 배웠네. 먼저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을 너무 사랑했고 또 효녀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국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저에 대한 사랑도 정말 다른 부모들 못지않게 정말 사랑해줬고 또 아버지도 용해군인이다 나니까 몸 상태가 좀 불편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저 정성을 바치느라고 많이 노력했고 또 가족을 국진하게 많이 사랑한 그런 어머니가 또 자기 일에 너무 충실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부모들을 버리고 또 그렇게 가깝고 즐겁게 지내던 자기 직장 사람들을 버리고 저국 배반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또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우리 초가 우리 영금이가 이거 3살 때 가마에 대해서 머지고 고통을 겪고 할 때도 밤잠 못 자고 제 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피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딸을 이렇게 기중히 키웠고 또 제 부모들은 딸 자식이 따로 살림 나가 있다고 해서 늙은 부모들이 먼 데까지 집안 살림을 진짜 도와주려고 가구류요 텔레비요 이렇게 다 지금 먼 길을 기차 타고 이렇게 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딸에 대한 사랑도 많이 해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윤금이 엄마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부모 형제나 자기 딸 자식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4년이 됐는데 정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온수는 배려로 평양시 가는 곳마다 훌륭한 중라도 유유장도 섰고 합동원 물놀이장도 섰고 명절날 때마다 기념일 때 온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놀러가고 할 때마다 나도 언제면 동무들처럼 어머니 손목 잡고 정말 중라도 합동원도 마음껏 다니고 싶고 그 다음에 맞이가 없는 가족이라는 게 또 자식 중에서 어머니가 없는 가족 분위기라는 게 정말 섭섭하단 말입니다. 뭐 할아버지 생일 때나 할머니 생일 때나 맞이가 있어서 맞이가 부모들한테 술도 좀 붓고 또 맞이의 도리를 다 해야 돼 갔는데 가정에 굳게 믿고 그러던 맞이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정말 나쁘고 또 그저 계기 때마다 가족 사람들 울고 불고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웃을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프던지 어머니가 제가 열의학원에 간다는 걸 아셨단 말입니다. 또 어머니도 지지해줬고 그 다음에 열의학원에 붙었을 때는 제 소원이기보다도 정말 어머니 그렇게 바라던 일이 해결됐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기쁜지 또 붙자마자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동안 글쎄 가정적으로 물론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제기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걸리는 일도 있는데 글쎄 이게 사람 퍽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지금까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고 또 이번에 혼수님 배려로 집까지 받고 보니까 정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뭐 막 철을 다툴 정도로 새롭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해도 자기 어머니에는 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물론 저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하면 어떤 땐 제가 밥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아버지가 밥 해주실 때도 있는데 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추분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용해부린 허리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혈압도 좀 올라가니까 병적으로 많이 좀 시달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제 성격보다 어머니 성격이 더 원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생활하면서 보게 되면 용금이가 학교 일찍 안 지나가고 또 어떤 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또 여기 가고 어두울 땐 학교에서 견학을 가고 뭐 하고 할 때도 다른 집 아이들보다도 더 잘 사고 주고 크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오자마자 또 밥을 먹여서 이렇게 해야 되었으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아버지로서 해준다 해도 제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또 그게 빛이 안 나고 그래도 그때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생각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뭐 누워서도 깨나서도 그냥 어머니 생각이고 정말 분분초초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도 없으며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어머니 생각에 울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울고 정말 어쩌다 꿈속에서 어머니 한 번 뵈우면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또 그 꿈이 깨기 싫고 꿈속에서 어머니 볼 때가 정말 그게 건강한 어머니가 그게 정말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빨리 어머니가 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꿈속에서도 간절해집니다. 현재 남조선 당국자들이 인권 유린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흩어진 북남 가족들의 상봉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또 제2의 흩어진 가족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이야말로 인권 유린에 떠드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인권 문제다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먹고 쓰고 사는 문제 외에도 화목한 가정을 강제로 갈라놓고 그다음에 정말 혈육의 종을 나누던 군 뜨거운 마음 그런 종도 갈라놓는 이런 게 정말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뭐 쪽하면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떠들면서 뭐 나중에는 국제무대까지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보편적인 게 바로 우리 가족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떠들고 있는데 인권 범죄자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떠들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오기막혀 말이 안 나갑니다. 현재 남조선 당국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우리 처에 대해서 강제로 연행을 해가지고서는 저희 반공화국 문화 책동에 써먹으며 또 이것을 해서 북남 관계를 심히 훼손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개 가정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온 북남 간에 흩어진 가족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부모가 있나? 당신들은 자식이 있는가? 어쩌면 자기 핏줄을 이은 사람이 또 그토록
자식이 그립고 온 가족이 그립고 저국이 그리워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 넣을 수 있으며 정말 지금 북남 관계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흩어진 가족 친척 찾기도 하고 있는데 이 뒷면에서 이런 악랄한 책동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대체 뭐며 그 속심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딸을 애타게 찾고 딸이 어머니를 찾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만들었는지 게르탄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그 투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 벌려야 되겠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도 여기 자국에서 성안하게 한 투쟁을 벌이며 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지만 우리 당에서는 그 누구도 병든 자식 탓하지 않듯이 다 허물없이 대해주며 자국에서는 빨리 돌아오기를 학수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진 그 신념이 끊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딸이 아니라 또 이 딸뿐 아니라 온 가족뿐 아니라 저국이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세계의 양심이여 저 모습 저 목소리를 보는가 듣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고통과 비극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얼마 전 미국의 CNN 기자단은 평양의 보통강 여관에서 김연희 여성의 남편, 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단은 남조선에 있는 김연희 여성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The anguish of separation. One of thousands of families. 살에 떨어지면 살이 타들어갈 불물 같은 저 눈물의 오너를 사람들이여 읽는가 읽을 수 있는가. 미국의 CNN과 자기 가족의 인터뷰 소식에 접한 김연희 여성도 할 말을 잊었다. What am I going to do? She says. 심장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들의 모습은 세기를 두고 쌓인 분열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리 민족의 피서린 자화상이며 온 결의 온 인류가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이고 항의이다. 남조선 당국은 이에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얼마 전에도 우리 선원들을 남조선에 끌고 가서는 그들이 성환을 거부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으며 그것이 곧 인도주의에 부합된다고 떠들어댔다. 그렇다면 묻건대 그처럼 강하게 성환을 요구하는 김연희 여성은 왜 돌려보내지 않는가? 왜 4년이 넘도록 잡아가두고 온갖 정신 육체적 고통을 들씌우고 있는가? 그래 이것이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인권이고 인도주의인가? 남조선 당국은 현 법체계에서는 김연희 여성을 북으로 송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남조선 변호사들과 많은 사람들은 탈북자가 보호 요청을 철회하면 즉시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 합동신문과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에서 그 당시 이제 2심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이 당연하게도 자발적인 어떤 보호 신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다라는 판시를 했고 철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원상복귀의 개념으로 뭐 다시 이제 돌아간다든지 뭐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쪽에 왔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은 초동 단계에서 합동신문센터 그런 데서 다 구분을 해주고 보냈어야지. 네. 또 뒤늦게라도 그걸 발견을 하면 중간에라도 보내줘야 돼요. 그게 인도주의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의 환장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게 죄친한 파렴치한 궤변과 녹두리들을 당장 걷어치우고 늙으신 부모와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공화국으로 김연희 여성을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
세계의 공정한 양심과 원론은 누가 인권 침해자이고 누가 인권 피해자인지 똑바로 가려보고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땅에 모든 자식을 둔 어머니, 부모를 둔 자식들, 모든 부모님들께 호소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인권이 있다면, 정의와 민주주의가 전제한다면 제발 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늙으신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만나뵐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딸 자식을 안아볼 수 있게 제발 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배유, 기만과 유괴 납치행위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면서 비열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을 당장 걷어치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